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주택을 취득한 20대 이하 46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 취급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금 조달 계획서 123만 7,243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의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 세대 비율은 2017년 하반기 6.8%에서 올해 상반기 21.9%로 3.2배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집을 산 2030 세대 5명 중 1명은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로 끌어안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아파트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매입 비중은 12.3%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에서요, 10평대 소형 아파트의 매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덩달아 가격까지도 오름세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대출 금액까지도 줄어들면서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리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래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장지은 대표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연휴에 만나서도 아마 부동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오늘 한번 투자 지역 만나볼 텐데 두 곳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요. 먼저 기본적인 입지가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지역 내부 외부 호재로 인해서 지금 지역 가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장안동인데요. 이런 넘치는 내외부 호재로 인해서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장안동입니다. 장안동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천안의 부동산 지도를 바꾸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천안시의 산업단지 개발과 그 유치의 확장, 그리고 그로 인한 배후 주거지 확대, 그리고 천안에서 최고의 호수공원이죠. 업성 개발의 그 업성 호수 공원의 개발로 인해서 신거주와 신문화와 최고 상권의 집결지가 될 바로 그 성송동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재가 모여 있는 지역들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장지은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자,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원룸과 1.5룸,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가격 볼까요? 시세는 약 2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서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 볼 지역은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자,
자,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 지역이다. 이제야 좀 가치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주변이 살기에 어떨까요? 네, 입지, 부동산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입지죠. 근데 서울의 경우에 입지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강남권역, 그리고 시청 광화문권역, 그리고 한강권역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권역에서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그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산속에 혼자 지어진 건물은 향후에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론인데요. 이 기준으로 한번 이 장안동의 입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장안동의 입지는 직접 강남구에 속한 입지도 아니고요. 한강 조망이 바로 되는 그런 입지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입지였습니다. 강남권역을 기준으로 보면 강남의 청담동과 영동대교 하나를 두고 사이에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한번 보면 장안평역에서 한강까지의 거리, 즉 영동대교까지 거리는 불과 3km 정도 내외입니다. 따라서 바로 강남 인접 지역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광화문 권역을 기준으로 보면 시청에서 장안평역까지 약 한 8km 정도 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그 면목선 장안역이 신설되면요, 청량리역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시청이나 광화문권역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강권역으로 보자면 장안동의 한강 쪽은 현재 그 성수동이 자리하고 있어서 직접 한강 조망은 안 되지만 한강과의 거리가 불과 3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거의 한강권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장점이 있다면 지금 성수동이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성수동과 바로 연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수동의 어떤 이런 개발 흐름들이 지금 장안동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그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요, 여러 대학들이 지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보자면 이런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까지 전부 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리적 교통적 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적 입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현재 장안동에는 5호선 장안평역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면목선 장안역이 오늘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약 한 600m 이내에 신설이 되면요. 다중역세권이죠. 청량리역을 더 빠르게,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북의 최대 교통중심지인 청량리역의 어떤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오피스 밀집 지역인 시청과 광화문 그리고 강남과의 출퇴근도 굉장히 수월해져서 그 젊은 층의 수요까지 전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입지 살펴보니까 교통도 편리하고요. 한강과 이 3km 거리로 좀 상강권으로 묶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위치가 청량리역과 가깝다면은 그 엄청 큰 호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청량리 네네. 관련한 호재들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장안동 우리 호재를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그 부동산이 장안동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장안동의 그 호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호재는 장안동을 중심으로 내적인 호재, 외적인 호재를 한번 구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우선 외적인 호재로는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당연 최고입니다. 장안평역에서 불과 약 한 2.7km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한 그 청량리역이 현재 굉장히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청량리역의 사업 목표가 혁신 일자리를 위한 상업 업무 중심지 육성이고요. 그리고 광역 환승 교통 중심지 육성, 그리고 문화 중심지 육성입니다. 따라서 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청량리 역의 바로 인근에 있는 장안동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우월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외부적인 호재를 봤으면 내부적인 호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인 호재도 넘치는데요. 뭐니 해도 첫 번째 장안동에 신설되는 도시철도 경전철의 면목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면목선이 장안역에 신설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추천 부동산 오피스텔에서 불과 6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 장안역을 이용해서 세정거장만의 청량리역을 이용을 하면요, 장안동에 대한 그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가치는 현재보다 월등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호재 중에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부적인 호재로는요, 굉장히 장안동 그러면 이때까지 낙후된 이미지를 보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장안평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입니다. 근데 이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전격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 완공 목표인 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재개발
이후의 모습은요. 지하 6층, 지상 30층의 대규모 최신식 업무 건물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약 한 8,4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니까 이 장안동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의 재개발로 인해서 장안동이 이미지 쇄신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동부 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차량이 정체되고 노후했던 이 도로였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1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로 인한 부가가치도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량천에 물재생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모두가 수변 공원화를 시키고 그리고 박물관까지 건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예전에 낙후된 장안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쾌적한 시설도 있고요. 더불어서 환경까지 우수한 그런 입지로 바뀌기 때문에 주거지 측면에서는 향후에 가치 상승의 호재 중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인접한 지역에서는 청량리 역세권의 개발이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 동대문구 장안동 자체적으로도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가 재개발이 되고 앞에 정말 예쁘게 큰 또 테마파크 공원이 설립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만나보는 유형은 소형 오피스텔이에요. 원룸부터 투룸까지 좀 크기도 다양한 것 같은데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 금액은 원룸부터 투룸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최저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요. 매매 시세가 약 한 2억 7천만 원이고요.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약 3억 8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는 분양가의 한 70% 정도 책정을 하시면 약 1억 9천에서 2억 6천 정도면 되고요. 따라서 실투자는 8천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근데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약 6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약 한 40% 정도 책정하시면 실투자액은 1억 5천에서 약 2억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오피스텔 투자. 저희가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좀 도전을 해본다면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갈까요? 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내적, 외적 호재로 인해서요. 장안동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했을 경우에 향후에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이유가 결론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이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하면 첫째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의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점과 둘째, 면목선 장안역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불과 600m 이내에 신설이 되고 동부 가선도로의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과 강북 어디든지 교통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동부 가선도로의 지하 사업과 중량 물재생센터의 건립으로 인해서 친환경이 조성되면 이로 인한 환경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추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최고 청약률 80대 1까지 기록한 아파트와 함께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만으로 구성된 그런 부동산보다는 가치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런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거주가 부담스럽거나 또는 요즘에 1, 2인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직장인들이나 오피스텔의 수요가 향후에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결론 투자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안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통해서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까지 누릴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되는 점이 투자 포인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소액이면서도 아파트까지 함께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인 만큼 주목해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피스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장지은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인데요. 자, 천안 업성호수 인근에 위치한 상가를 찾아볼 거고요. 상가의 가격 보시면 약 3억 8,5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두 번째로는 서울을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볼 곳은 천안시 서북구 쪽이고요. 자, 상가를 찾아볼 텐데 이 상가의 위치가 업성호수, 호수 주변이라는 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위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천안시 업성호수에 접해 있는 그런 상가 부동산인데요. 이 상가가 입주한 성성동이 지금 현재 제가 천안의 부동산 지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성동은 천안 IC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도시에는 천안의 시민이죠. 천안 시민의 60%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북구에 속해 있는
있는데요. 가장 현재 천안에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천안시의 적극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유치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의 개발 그리고 업성호수의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서요. 천안 최고의 신거주 중심 그리고 친환경 중심, 친문화 중심의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있는 곳입니다. 상권을 좀 보면은요, 상권의 중심에 업성 호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호수가 있는데 원래는 좀 노후된 저수지였습니다만은 천안시의 어떤 계획으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이 호수를 기준으로 불과 1~2km 이내에 천안에서 유명한 그 산업단지,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SDI, 백석산업단지, 천안 2, 3, 4단지 산업단지가 포진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의 종사자만 약 7만여 명이 되고요. 그로 인한 배후 수요는 지금 현재 그 근처에 업성호수에서 걸어서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지금 있는 배후 수요지는 약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한 18만여 명이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입지 측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 IC에서 5분 거리 정도고요. 또 KTX역 중요하죠. KTX 천안 아산역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이 지하철 1호선 지하철역 저기 그 두정역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천안 성성동 업성호수를 개발함으로써 바로 옆에 1호선 부석역까지 지금 신설되는 그런 상당히 우수한 교통 입지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 있는 저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한 상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상가가 우리가 업성호수, 천안을 대표하는 호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업성호수 인근이라고 하셔서요. 자, 과연 저희가 만나보는 상가 주변으로 이미 이용할 만한 수요가 좀 풍부하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는 어떻게 될지 개발 호재 한번 만나볼까요? 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부동산이 상가죠. 그래서 이 성성동 상가가 입지해 있는 이 천안의 신도시인 이 성성동과 이 상가와 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가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 고객이 제일 중요한데요. 고객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요. 일단은 고정배우 수요입니다. 항상 그 옆에 머무르는 수요, 고정배우 수요인데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 주변으로 산업단지에 한 7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 배우 수요로 약 만여 세대 18만여 명이 지금 주변에 거주 중인데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대학이 한 6군데가 포진되고 있어서 여기에 한 8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상가를 볼 때 주변에 고정 배우 수요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현재도 계속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정적인 배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또 결국은 호재겠죠. 그리고 고정 배우 수요 말고요. 유동적인 수요를 한번 보면요. 업성 호수를 개발함으로써 예상하는 연간 이용객이 약 연간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200만 명이 전부 다 이제 이 상가의 그 유동적인 그 상가 수요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상가와 관련해서 또 특이한 점은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호수에 둘레길을 만드는데요. 이 둘레길을 산책하다가 바로 해당 상가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호수에 200만 명이 아니라 호수에서 직접 상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 200만 명의 호수 이용객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 상가의 유효 고객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떤 그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가를 분석할 때 또 중요한 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근데 이 업성 호수 공원에 하나의 메인 그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메인 주차장이 바로 지금 추천드리는 해당 상가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여기에 주차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주차를 하신 분은 반드시 이 상가를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이용 면에서 굉장히 호재 중에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자동차가 아닌 일반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근의 부석역, 1호선 부석역이 개설됨으로써요. 그 자동차가 아닌 일반적인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이 성성동, 특히 업성호수 주변의 상권의 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상가에 관련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주변 교통이 편리해지면은 업성호수로 좀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일단 고정적인 수요만도 40만 명이 넘고 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둘레길을 지나서 업성호수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 상가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치한 상가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상가의 평수가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최저와 최고를 한번 나눠서 보면은요. 매매 시세는 3억 8,500 정도에서 약 한 5억 8천만 원 정도가 시세를 이루고 있고요. 대부분 상가는 월세로 임대를 하시기 때문에 임대를 약 보증금 5천에서 1억 정도, 월세 250에서 35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대출 2억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따라서 실투자는 1억 한 3,500에서 약 2억 1천만 원 정도면은 천안 최고의 상가를 먼저 선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천안 최고의 상가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이용했을 때 1억 초반대부터 가능했고요.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상가 투자를 천안에서 해본다고 할 때 투자 포인트 이 지역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까지 브리핑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지방 도시이긴 하지만 사실 어느 상권과 비교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내부적 호재, 외부적 호재가 넘치고요. 그로 인해서 배우 수요와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점, 그리고 호수라는 관광 명소 개발로 인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그 호수 이용객이 기대가 되는 점, 거기다가 일반적인 건물로만 된 딱딱한 건물이 아닌 그 천혜적인 그 수려한 자연 환경까지 겸한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결국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추천 상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요. 해당 상가는요. 일반 상가와는 다르게 상가 전면이 호수가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수가 둘레길에서 바로 해당 상가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업성호수 주차장이 바로 이 상가 옆과 같이 맞붙어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딱딱한 건물이 아닌 데크 시설과 루프탑까지 갖추어서요. 다른 상가와는 그 가치가 분명히 다른 상가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는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그리고 이태리 음식점, 그리고 스크린 골프, 그리고 미용실,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의 유명 업종의 그 업종과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탑 브랜드들이 지금 운영 중이고 있고요. 또 다른 입점 준비를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가 전면으로 또 예쁜 호수가 보이고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상가와는 다른 경쟁력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투자할 때 저희가 신중해야 되니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업성 호수 상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호수 상권이라도요, 모든 상가가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요,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주변에 그 상가 건물이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호수 방문객이 얼만큼 접근하는데 편리한지, 그래서 고정 배우 수요와 유동적 배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 부분과 안정적인 임대 수요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상가와도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요, 두 번째로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업성호수 인근에 위치한 상가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장지현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달려라 하니 최한희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계절이 바뀐 게 실감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장인 것 같아서 어디를 좀 투자 지역으로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유익한 곳 두 곳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장하시면서 또 나들이 겸 느끼시면서 임장 활동 해보실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으로 갈 건데요. 중심 종로에서 굉장히 귀한 오피스텔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점점 땅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답심리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팀장님과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서울의 중심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로 쪽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인데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시세는 약 4억 2,800만 원에서 4억 5,3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종로 하면은 뭐 영화가 됐든 노래가 됐든 그 배경이 참 많이 되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종로 하면은 상가 거리가 생각이 나지 주거할 곳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오피스텔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거할 곳이 굉장히 없는 곳이 또 종로입니다. 그래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진짜 괜찮은 오피스텔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에 이제 지하철 입지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1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이제 상업지역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상업지역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곳이 많을수록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바로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전 지역을 가고 또 외곽을 가더라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이 다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역도 나오기 때문에 1호선과 4호선을 좀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TV를 보시면서 이제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부동산도 좀 보러 다니고 임장 활동 다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투자를 했을 때 난 좀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임대 수요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미 잡혀져 있는 곳입니다. 수요층을 좀 살펴드리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뭐 동대문 시장, 조금만 가면 남대문 시장, 명동도 있고요. 뭐 종로 3가, 종로 5가 굉장히 쭉 펼쳐진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 수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또 대학가들이 있습니다. 대학가가 작은 대학가가 아니고 굵직굵직한 대학가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대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좀 종로하면 4대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4대문 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 안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의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걱정하지 않고 맘 편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종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투자 차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임대를 놓았을 때 임대하시는 분들이 또 편안하게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게 공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직접 살아가시기에 굉장히 잘 갖추어진 동네가 또 이곳입니다. 주변에 보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동과 가깝기 때문에 백화점 가깝고요.
또 종로 오가기 때문에 지하상가 너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 동대문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도 쇼핑타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청계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들이 가시기에 또 걷기에 운동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 또 청계천이잖아요. 또 물을 보면서 따라 걷다 보면 동대문도 나오는데 동대문에도 굉장히 많은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힐링을 하면서 또 투자까지 하면서 좀 살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미래 가치 면에서 마음이 좀 든든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가면 더욱더 즐거울 것 같아요. 뭐 청계천에다가 성곽길을 걸어볼 수도 있겠고 상권도 너무나 풍부한데 이 클래식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위해서 종로 쪽에 얼마만큼의 호재가 있을까요? 네, 종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클래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로 곳곳에 이제 골목들을 들어가 보면 좀 낡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고 재정비가 되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호재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호재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굵직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구역별로 지정이 되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단계적으로 되면 주변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들은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잘 발전해서 이어가고요. 또 다른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공간들을 다 채우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 큰 공간들이 다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리게 될 것이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그대로 조금씩 더욱더 발전되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율곡로가 옛날에 소규모 공장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낡고 허물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골목이었는데 지금 가보신 분들은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요.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가던 것은 좀 깨끗하게 바뀌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이제 을지로 힙지로다 해서 많은 분들이 옛것이 생각나는 거리를 좀 즐겨 찾으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옛것은 그대로 좀 남겨두는 느낌으로 또 세련된 느낌을 가미해서 굉장히 골목이 예쁘게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서 좀 즐기고 싶은 동네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동네 또 살고 싶은 동네 그런 동네로 차츰차츰 발전을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의 땅의 가치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는 더 그 가치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서울 중구 일대를 복합 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을 예정이냐면 업무 단지 다 들어갈 거고요. 호텔이나 레지던스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 많은 분들이 와서 쇼핑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쇼핑센터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규모 어마어마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에도 코엑스가 있듯이 강북에 코엑스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이 당연히 훨씬 더 좋게 개선이 될 예정이고 또 지역의 재생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서울역 광장과 또 서소문 역사공원을 잇는 보행로도 생기게 되는데요. 걸어갈 수 있는 깨끗한 거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올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억 속의 세운 상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종로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여러 가지 상권들이 또 세련되고 멋지게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중심부에서 저희는 오피스텔을 만나볼 텐데요. 주거지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또 가격이 궁금해지거든요. 투자 금액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일단 주변 시세 대비해 보면 아직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매매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4억 2,800만 원에서 4억 5,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동네입니다. 전세 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10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대략 2억 5,700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억 4,100에서 1억 5,300만 원 정도, 전세 시에는 5,8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한 종로의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종로 안에 수많은 상가, 하지만 주거지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를 좀 희망하시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종로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격을 보면 정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또 교통이 좋다라고 하는 입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로 5가 자체가 개발 압력이 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고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 거주를 할 목적이라면 좀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수요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앞에 종로 5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로 5가역 정말 북적북적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 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또 아까 입지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뒤쪽엔 대학가 수요들이 쫙 몰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서울대 병원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무려 6,2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또 3교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좀 깨끗한 곳에서 머무르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이 가까워야 또 워라밸을 느낄 수 있게 그런 환경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분들도 잠재 수요층이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수요층이 탄탄하고 그리고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신축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상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들은 잘 나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1층에 있더라도 그 상권이 나가야지 그거를 부시고 위로 올리는데 그 땅 자체가 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사들은 많은데 머무를 공간들은 점차 부족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신축의 오피스텔, 요즘에 또 아파텔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위에는 또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텔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인기가 있을 매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건 수익형 부동산이었고요. 종로 한 중심에서 찾아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왔습니다.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게요. 자, 주택의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엔 동대문구 답심리동 쪽으로 왔습니다. 저희 방금 만나본 종로와도 가까운 것 같고 때문에 중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호선 근처라는 게 저는 매력으로 보이거든요. 위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잘 보신 것 같은데요. 2호선이 황금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2호선하고 가깝나요? 황금 노선하고 좀 가깝게 있나요? 아니면 또 제가 2호선하고 가깝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어떤 지하철 노선이 뚫고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2호선 신담역하고 너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2호선뿐만 아니라 5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답심리역에서도 한 7, 8분이면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좀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로변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차가 이제 운행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버스 노선을 접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집을 찾기 매우 편한데요. 멀리서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집보다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집이 좋잖아요. 그런데 집을 굉장히 찾기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호선과 5호선이 다닌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은 중심 업무 지구와 매우 가깝게 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호선 라인만 봐도 잠실 지나가잖아요. 잠실 업무단지, 또 강남도 지나가기 때문에 강남 업무단지, 또 을지로 쪽 지나가기 때문에 종로 업무단지까지 가깝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어마어마한 직장인 분들, 임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직주 근접에 머무를 곳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머무를 곳을 찾는다라고 해도 굉장히 또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의 특성을 본다면 지하철은 굉장히 좀 편한데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좀 만나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대체 주거지로서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곳이 지금 이 동네가 계속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이미 살던 그 안에서 그 집을 헐고 나가시는 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 좀 가까운 곳에 또 깨끗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좀 대체 주거지로서 이주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곳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도 멀지 않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대학생들이 또 주변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가깝게 또 깨끗한 곳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소형 주택의 수요가 넘치고 정말 풍부한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발 사업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이 내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개발 사업이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내 집이 그런 개발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 주변을 보면 대형 개발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 면에서는 좀 든든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따져볼 게 정말 많습니다. 2호선 따라서 욕심이 나실 수밖에 없는 게 뭐 강남을 비롯해 여기저기 다 가깝다라고 하셨잖아요. 투자지로 봤을 때 답심리동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투자 가치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상태를 보시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시고 어떤 개발 호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개발 호재 측면으로 봤을 때 가치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들 몇 개 좀 살펴드리면 일단 청량리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량리 많은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했다. 옛날에 그 청량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좀 땅값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서울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청량리 자체는 정말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이제 주목하실 만한 호재가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또 개발의 수혜 자체가 주변의 동네에게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장안평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는데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만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럼 지상엔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공원이나 뭐 박물관, 테마파크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누리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큰 호재로 다가올 예정이고요. 또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도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규모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최첨단 자동차 복합단지로 변모를 할 예정이어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욱더 추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려 8,000명이 넘는다, 8,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정말 그 동네 자체가 북적북적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중랑천 주변을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규모가 여의도공원의 10배라고 하니까 여의도공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의도공원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의 10배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또 관광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 단위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멋진 휴식처로 좀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목성 경전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입니다. 정말 길이 뚫리면 이제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교통부터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교통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목성 경전철이 생기면 지금도 교통의 중심지였지만 더욱더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현재 동부간선도로 혼잡도와 교통난 굉장히 심하잖아요.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정말 미세먼지와 소음도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게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지상은 예쁘게 좀 센트럴파크,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꾸민다라고 하니까 자연환경도 좋아지고 또 미세먼지와 소음도 사라지면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가격도 한번 만나볼게요. 투룸주택 얼마일까요? 네,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대출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2호선 따라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곳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주택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다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